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소프트센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프트센이 4,200만 주 가량 터졌어요. 뭐 많이 나오긴 했죠. 많이 나왔고 직전에 있었던 거랑 좀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약간 이런 부분들 미루어서 봤었을 때 다음 그림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뭐 제가 예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도 좀 보여드릴 거고, 뭐 뭐니 해도 사실 N자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이따 설명드릴게요. 뭐 못 가더라도 혹시나 뭐 못 가더라도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넘어가면 어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실패하게 됐을 때는 그 다음 그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뭐 대처 방식들 저라면 이렇게 한다 뭐 같이 설명드리면서 소프트센이 또 뭐 하는 기업이고 뭐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센은 대표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원격 진료 관련주예요. 원격 진료. 이게 원래 옛날부터 움직이던 종목은 당연히 아니고 부각을 좀 받기 시작한 때가 이제 이때부터요. 이제 20년도 이때 코로나죠. 딱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락 났다가 이제 반등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막 순환매 돌렸잖아요. 막 그때 처음에 움직였던 게 이제 진단 키트. 처음에 진단을 해야 되니까 얘가 코로나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치료제, 이건 치료제 관련해서 뭐 제약바이오가 또 있었고, 뭐 이 다음에 막 그 원격 재택근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막 그 학교 못 나가고 이러니까 막 그 교육 서비스 같은 것들 막 그런 것들도 움직이고. 그 와중에 또 당연히 이제 집에서 원격 진료를 받는 이런 원격 진료 테마도 이때 당시에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좀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약간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뭐 소프트센은 이런 테마로 좀 엮여 있고, 사실 원격 진료는 이게 사실 이때 코로나 때부터 좀 부각을 뭐 주식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때부터 좀 부각을 받은 거긴 한데,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부터는 사실 원격 진료 쪽도 앞으로도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시 사실 코로나 같은 게 안 나왔어도 뭐 나중에 미래에는 언젠가는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좀 끊기고 앞으로도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뭐 사실 이게 뭐 요즘 다 그렇잖아요. 뭐 꼭 가지 않아도 뭐 가장 쉽게 옛날 예시기는 하지만 뭐 꼭 옷 사러 뭐 백화점을 가지 않아도 요즘 뭐 쇼핑몰로도 뭐 많이 하듯이 약간 이게 디지털화 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차피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계속해서 들쑥날쑥 하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 계속 꾸준히 좀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물론 재무도 좀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은 우상향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좀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움직이고 이번에 좀 움직였던 것들은 좀 살펴보면은 종합시황 보시면은 이것 때문이죠. 소아과 전화상담 시범사업 추진 소식.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나온다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 관련된 테마, 원격, 뭔가 디지털, 이런 것들 관련된 애들은 계속 뭔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움직였었던 거고, 뭐 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한 번 더 움직였었던 게 있는데, 엑스레이 검사 장비 수출 소식. 이걸 가지고 또 최근에 여기서 움직임을 좀 보여왔다. 뭐 어찌되었든 테마 자체가 나쁘지도 않고, 뭔가 이슈 자체는 계속해서 뽑을 수 있는, 뭔가 이제 지속성이 좀 있는 이슈들이 좋은 거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속성이 있는 이슈들은 뭐 계속 뭔가 물론 기술적인 흐름들, 재무적인 흐름들 다 맞아 떨어져야 더 크게 폭발적으로 터지겠지만, 맨날 뭐 안 나오는 그런 테마군들이 있어요. 그런 테마군들은 진짜 재무로만 가야 되는 반면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터지면은 좀 시원하게 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라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과거에 죽 썼죠. 이거는 이제 안 되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딱 16년도서부터 회사가 살아났잖아요. 딱 여기서부터 살아나는 모습 보이다가 21년도 어닝 서프라이즈 딱 보여주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실속을 아주 제대로 챙겼다는 얘기예요. 당기순이익도 보세요. 아주 이제 실속을 좀 챙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유보율도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치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300% 정도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뭐 그거보다는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뭐 회사가 돈이 쌓이고 있다라는 건 좋은 거겠죠.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낮고, 뭐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깔끔해졌다. 그리고 뭐 올해는 또 어떻게 됐나 조금 한번 봅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는 다시 한번 근데 이게 확실히 좀 그건 있네요. 코로나 때 확실히 좀 수혜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요즘은 좀 이제 좀 잠잠하게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꺾이기는 했네. 그래도 뭐 어쨌든 흑자폭은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마 자체가 앞으로도 좀 제가 봤을 땐 발전 방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 지점을 만들어주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끌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수준의 정말 뭐 미미한 수준에 비해서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뭐 박스권으로 좀 갈 수 있어도 약간 상승형 박스권, 얕은 상승형,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뭐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한 번씩 시세는 좀 줄 수 있는 정도다. 뭐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많이 하락이 나왔죠. 22년도. 특히나 22년도 뭐 어쨌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끌어올렸다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다시 원상복귀를 좀 가려는 듯한 모습을 한번 보이고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과거 수준으로 왔어도 어찌되었던 영업이익은 분명히 늘었거든요. 영업이익 분명히 늘었고 전반적으로 재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제 고평가 영역이었죠.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딱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이 고평가 영역에서 막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고 막 매출액 늘고 영업이익 늘고 막 파티 좀 하다가 이제 잠깐 집에 온 거죠. 다시 집에 좀 왔다가 다시 좀 파티하러 이제 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가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들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같으면 뭐 물론 뭐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뭐 보통 가능성상 제가 자주 그려드리는 그림이죠. 떨어지면 데드캣이 나온다. 이 기술적 반등, 데드캣이 나와요. 절반 정도 나옵니다. 보통 나오고 나서 뭐 한다? 횡보간다. 그 다음 방향성 싸움 다시 해가지고 위로 뚫으면 상승 곡선 태우는 거고 아래로 뚫으면 하락 곡선 태우면서 저점 다시 잡아주는 작업을 또 해주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엔 사실 이게 거래량이 뭐 물론 전보다는 좀 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소화는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앞전에 중류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 꺾였던 요런 구간이고 요 구간에서 한번 좀 두 차례 정도 찔러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좀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있던 중류 구간을 한번 딱 두 번 찔러봤더니만 거래량이 오늘 줄어든 걸로 봐서는 약간은 소화가 됐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면 더 좋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가 됐는지까지는 약간 살짝 물음표가 좀 붙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까 이 그림에서 뭐라 그랬죠? 횡보 그림으로 간다 보통.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바로 연이어가지고 물론 실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100%는 없으니까. 근데 이 가능성보다는 좀 지저분하게 며칠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면서 확실하게 좀 뭔가 1층 구간을 좀 다져놨거든요. 시멘트 제대로 딱 부어놓고 뭐 기둥도 잘 세워놓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1층 구간 밑으로는 갈 가능성이 이제 조금 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좀 지저분하게 가주는 올라온 파동도 어쨌든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기간까지는 약간 비슷하게 넘어가거든요. 보통 이게 이 높이 값이랑 기간 값이랑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해질 때까지는 좀 약간 좀 횡보로 지저분하게 움직이다가 이런 그림이죠. 결국 똑같이 방향성 싸움해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좀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매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사실 좀 떨어지고 나서 좀 반등 쳐주면은 뭐 약간 떨어질 때도 괜찮고요. 약간 정도 떨어질 때도 괜찮고 뭐 이런 때 같은 경우에 손절 짧게 잡고는 시도는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요. 박스권 매매로 위로 칠 때 여기서 이제 파는 전략으로 해서 뭐 좀 약간 욕심이 난다 싶으면 이제 절반 팔고 나머지만 본전 잡아놓고 가져가 보는 방식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박스권 매매도 시도해 볼 만한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흐름과는 별개로 매매적인 관점상은 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관심 있게 볼 만은 하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큰 시세로 가는 걸 노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한 2달 되죠. 한 2달 정도는 옆으로 좀 길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크게 좀 시세를 노리기엔 적합하지 않고 그냥 매매적 관점상 박스권 정도까지는 오케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결국엔 어디로 튀는지가 좀 중요하고 이번 힘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튀던지 밑으로 튀던지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다? 층은 항상 비슷비슷하게 넘어간다. 1층 구간이랑 2층 구간이 결국 비슷하죠. 넘어가면 또 얼만큼 넘어간다? 3층 구간까지. 이 정도까지 딱 넘어가겠네. 3,500원 정도 라인까지가 그 다음 3층 구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2층 구간 놀다가 여기서 이 2,500원 돌파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3층 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3층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을 좀 받으면서 상당 부분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노려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라올 때 뭐 처음에는 좀 박스권이 좀 더 적절하고 뭐 이 정도 구간 한 번 더 쳐주면은 잡았을 때 이때부터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올라올 때 2,500원에서 절반 커트 그리고 나머지 추세 매매로 보시던지 3,500원 그 다음 목적지에서 전략 매도하는 방식으로 보시던지 약간 여기까지는 오케이라고 좀 보고 있고 실패하면 돼 이런 것들은
다시 그러니까 층을 어거지로 지금 많이 뚫고 올라왔는데 열심히 해서 올라왔는데 다시 이제 지하실 구경은 하면 안 되죠. 근데 가끔 가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죠. 하게 되면은 다시 1층 구간에서 힘을 또 모아가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꺾이면 탄력은 죽는다. 여기가 이제 꺾이면 안 돼요. 이쯤 꺾이면 탄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꺾이면은 뭐 저는 당연히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치니까 그냥 손절 쳐버리는데 못 물리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근데 사실 물리는 방식이 원래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나마 평단 관리를 하면서 그냥 좀 장기로 보겠다. 어쨌든 뭐 재무 상태도 좀 살아난 것 같고 해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만약에 꺾이면 이게 요렇게 왔다 이렇게 크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큰 그림을 다시 만들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 엄청 길어지겠지만은 뭐 굳이 평단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1층 하단 부분에서 잡아야 됩니다. 또 여기서 했는데 실패했는데 내가 손절 못했어. 그러면은 하단 부분 막 1,500원까지 오는 거 보고 여기서 다시 반등 칠 때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 맞춰주고 올라올 때 비중 좀 줄여주고 이 구간에서 좀 전량 익절을 하든지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를 좀 가져가는 그런 방식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각도 자체가 사실 이게 넘어가면 대박이긴 해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넘어가면 대박이기는 한데 여기가 지금 이번에 찔러본 것도 사실 괜히 찔러본 건 아닌 것 같다라고는 좀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언젠간 넘어는 갈 것 같아요. 소프트센 자체는. 근데 약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고 올해 약간 반감기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원래 재무도 같이 좀 반영이 돼줘야 크게 터지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관점상 봤었을 때는 당분간은 계속 박스권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뭐 여기 구간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익절 처리는 좀 되어 있어야 돼. 혹시나 돌파하면 이런 것들은 급등주가 될 수는 있으니까 한참 먼 미래 얘기 아마 이쯤 됐으면 또 찍을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부터 좀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됐죠. 뭐 층은 다 나눠드렸으니까 요 안에서 각각의 층별로 1, 2, 3층 안에서 지금 2층이 있으니까 요 하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까지 먹는 전략. 뭐 깨지면은 커트하고 다시 노리는 전략까지는 오케이고 물릴 거면은 물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얘기하면서도 제가 제 입장에서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보면은 저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막 진짜 그냥 뭐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는데 자기는 그냥 끝까지 가겠대. 이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 진짜 근데 그러지 뭐 자기 돈인데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좋은 자리들만 좀 있으면은 좀 뭐 보이면은 뭐 대충 이렇게 뭐 맥집듯이 짚어달라고 해서 얘기는 해줄 때가 좀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이제 오면은 결국엔 추미 한번 땡기는 것밖에 방법 없습니다. 손절을 안 칠 거면은. 근데 시간적으로 너무 손해라. 저 같은 트레이더들 같은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실 거면은 여기서 하셔야 된다. 여긴 절대 뚫리면 이제 안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3층까지 무난하게 갈 거고 2 이상 슈팅까지 나올 가능성은 지금 당장 높아 보이진 않는데 넘어가면 이건 급등주로 가는 거라서 뭐 그때가 다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소프트센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